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6월 6일 시행한 소방설비 기사에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한 문제풀이하죠. 자, 61번 나가죠. 자, 여기 지금 분말소화설비죠. 이 분말소화설비에서 차고나 또는 요 주차장에 설치하는 요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를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 요 차고 주차장,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요 분말은 3종 분말이죠. 그래서 3종 분말은 NH4, H2PO4, 제1인산암모늄이죠. 그래서 요 인산암모늄을, 즉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에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탄산수소 칼륨은 요거는 제2종 분말이죠. 탄산수소 칼륨하고 요소하고 화합된 거, 요거는 4종 분말이죠. 자, 탄산수소 나트륨, 요건 1종 분말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죠.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여기 분말소화약제는 1종부터 2종, 3종, 4종 분말이 있죠. 그래서 요 차고 주차장에 분말소화약제의 그 종별은 제3종 분말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하고 요 착색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종, 2종, 3종, 4종,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칼륨, 제1인산암모늄, 그 다음에 2종 분말하고 요소하고 혼합된 거고, 1종은 착색이 백색, 2종은 담회색, 3종은 담홍색, 4종은 쥐색이죠.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한론소화 설비에서 그 화재 안전기준상 요 추갑식 한론소화 약재 저장 용기에 사용되는 요 추갑용 가스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론은 가압식이 있고 추갑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가압식이라는 것은 약재가 따로 있고, 이쪽에 가압용 가스가 질소죠. 요 가압용 가스가 별도로 공급이 되는 거죠. 추갑식이라는 것은 한 용기 안에 이 정도는 약재가 들어있고 이후에 질소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추갑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우리가 가압식. 그래서 요 추갑식이든 요 가압식이든 한론소화 약재에서 사용되는 기체는 요 질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의 해설은 요건 그 분말이죠, 분말. 오류예요. 그래서 요 해설은 여러분이 무시하면 돼요. 이건 분말 약재에 대한 가압용 가스하고 축압용 가스인데, 분말은 가압용이든 축압용이든 다 요것도 가압용도 질소 또는 CO2 기체고요. 축압용도 마찬가지로 질소나 아니면 CO2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근데 요 한론은 요 가압식하고 축압식에 사용되는 기체는 질소라는 거죠. 다음 63번 가죠. 자, 63번은 물 분무소화 설비인데 1제곱미터당 수온의 최소 저수량으로 맞는 거를 물어본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물분무에서는 표준 방사량 요 K값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표준 방사량 값은 요 특수 가연물 있죠? 또 절연류 봉입 변압기, 콘베이어 벨트, 그 다음에 요 케이블 트레이, 차고나 요 주차장이죠. 그래서 특절콘이 요게 10, 케이블 트레이가 12, 차고 주차장이 20. 이걸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특절콘 10, 케이블 트레이 12, 차고 주차장 20이죠. 그래서 수온의 최소량의 저수량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차고 주차장은 표준 방사량이 20이죠.
그래서 20에다가 이게 좀 틀린 거죠. 30이 아니고 20이죠. 20에다가 기준 방사시간 20분에다가 바닥 면적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케이블 트레이는 12죠. 케이블 트레이 12에다 기준 방사시간 20분 투영된 바닥 면적에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네요. 자, 3번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는 10이죠. 요 37이 아니고 10이 되는 거죠. 특수 가연물 마찬가지죠. 특절콘이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63번은 2번이 바로 맞는 답인데, 여러분 이 표준 방사량 값 K 값은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64번 가죠. 자, 64번은 자동 소화 장치의 그 종류를 모두 고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동 소화 장치는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가 임금을 주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옛날 그 묘지를 고분이라고 했죠. 주상, 고분, 캐가 머리 글자 이용한 거예요. 자, 주는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상은 상업용, 고는 고체 에어로졸, 고체 에어로졸, 분은 분말 자동 소화장치, 캐는 캐비닛형. 외가는 가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분말 자동 소화장치라고 있는 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액체 자동 소화장치, 액체가 아니고 뭐예요? 고체 에어로졸이죠. 고체 에어로졸. 이거 고체 에어로졸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분말 요건 맞는 얘기죠. 분말은. 그 다음에 요 액체, 요건 없는 거고, 고체 에어로졸은 있죠. 근데 공업용 주방, 공업용이 아니라 상업용이 돼야 되죠. 요런 건 없는 거죠. 자, 캐비닛형, 요 캐비닛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디귿, 미음.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 소화장치의 그 종류, 주거용, 상업용, 주상, 그 다음에 고분, 고체 에어로졸, 그 다음에 분말, 그 다음에 캐가, 캐비닛형, 가스 자동 소화장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머리 글자 암기하시면 되고요. 다음 65번은 요 피난기구를 설치한 그 소방 대상물인데, 피난기구의 요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는 조건. 자, 피난기구의 요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는 그 기준은요, 일단 내화 구조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피난계단이나 피난계단이 2개 이상 확보가 되다든가, 특별 피난계단 했죠. 특별 피난계단 요놈이 2개 이상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조건을 다 만족할 경우에는 설치할 피난기구 중에서 2분의 1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긴 아닌 거를 찾는 거예요. 아닌 거. 자, 주요 구조부, 내화 구조 맞는 얘기고, 특별 피난 계단 2개 이상 맞죠? 자, 3번에 소방 구조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소방 구조용 엘리베이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4번에 직통 계단인 피난 계단이 2 이상 있으면 2분의 1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난기구의 요 감소 보면,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그 다음에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죠. 다음 여기
건널복도의 수의 2배를 갖다 빼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건 내화 구조나 철골 구조. 그 다음에 건널복도 양단에, 건널복도라는 것은 이쪽 건물이 있고 이쪽 건물이 있죠. 이 중간에 다리를 놓은 걸 우리가 건널복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양단에 자동 폐쇄 장치, 방화 셔터는 제외죠. 갑종 방화문만 해당이 돼요. 피난 통행 또는 운반에 전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 66번 가죠. 자, 66번은 소화 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이 채수구의 개수는 소요 수량이 40에서 100일 경우에 몇 개를 설치해야 되냐. 자, 이 채수구는 소요 수량이 20에서 40세제곱, 그다음 40에서 100세제곱, 100세제곱 이상. 여기서는 1개, 2개,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0에서 100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채수구 수는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2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화 수조 및 저수조 여기에 대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요. 소방차는 채수구로부터 2m 이내까지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꼭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저수량이죠. 그래서 저수량은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제곱 이상이면 기준 면적이 7,500제곱, 그 밖에 소방 대상물은 12,500제곱이죠. 해서 이거는 저수량은요, 연면적을 뭘로 나눠주냐? 요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기준 면적. 자, 요걸 계산하면 소수점이 발생이 되면 무조건 절상을 해야 돼요. 절상해서 정수로 만들어야 되죠. 여기에다가 20세제곱을 곱하면 그게 저수량이 되는 거죠. 이건 실기시험에서 간혹 나오는 문제죠. 그 다음에 흡수관 투입구 보죠. 자, 흡수관 투입구는 원형일 경우에는 직경이 0.6m 이상, 이렇게 사각형일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이죠. 그래서 한 변이 0.6m 이상 또는 직경이 0.6m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소요 수량이 80세제곱 미만 1개, 80세제곱미터 이상은 2개. 그럼 이 채수구 설치 기준, 그래서 채수구는 소요 수량이 20에서 41개, 40에서 102개, 100세제곱 이상은 3개가 되는 거죠. 자, 채수구의 위치는 0.5m 이상, 1m 이하. 그럼 여기 소화 용수 설치를 면제해주는 경우는요, 주위에 유수의 양이 0.8세제곱미터 분 이렇게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 용수 설비를 면제해 준다는 거죠.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다음은 67번 가죠. 자, 호스릴 방식 포소화 설비예요. 자, 호스릴 방식 있죠? 자, 호스릴 방식 포소화 설비에서 약재의 양을 계산하는 건요, 호수 접결 구수, 요건 최대 5개까지 계산해 주죠. 여기에다가 약재 농도 곱하기 6,000리터죠. 자, 그러면 호수 접결구가 여기 2개니까 2개 그대로 대입을 해주고, 약재의 농도는 3%죠. 그러니까 0.03이 되는 거죠. 100분의 3이죠, 이게. 여기에다가 6,000을 갖다 곱해주면 되죠. 근데 지금 조건의 문제에서 바닥 면적이 180
제곱미터라고 주어져 있죠. 이렇게 200제곱 이하면 계산한 값의 75%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최소 75% 0.75 아니면 100분의 75 이놈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270이 나오는 거죠. 요거 계산한 게 얼마 나온 거예요? 여기 360이 나온 거죠. 그래서 360에다가 0.75를 해주면 270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되는 거죠. 자, 고정포 방출구에서는 이 고정포 방출구라는 것은 우리 옥외 저장 탱크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 거죠. 이 정도 액면이 여기 있죠. 자, 여기 배관이 있고요. 여기서 포를 방출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고정포 방출구예요. 그래서 이 고정포 방출구일 때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약재량은 요건 액 표면적에다가 표준 방사량 Q1 방사시간 T 여기에다가 약재 농도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보조포 소화전 요 Q는 N 곱하기 요건 N은 최대 호수 접결구 수도 최대 요건 3개까지만 계산해 주죠. 여기에다가 약재 농도 S에다가 요건 8,000리터예요. 요건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고정포 방출구하고 보조포 소화전. 자, 68번 가죠. 자, 68번은 소화수조 및 저수조죠. 여기서 소화용수 설비를 갖다가 면제를 해주려면 유수의 양이 몇 세제곱미터 분 이상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요 앞에서 했었죠. 0.8 유수의 양이 분당 0.8리터 세제곱미터 이런 양 그 유수의 양이 0.8 세제곱미터 분이 있으면 소화용수 설비를 면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소화수조 및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사각형일 경우 아니면 그 정사각형일 경우에는 한 변이 0.6m 이상, 원형일 경우에는 직경이 0.6m 이상. 자, 소요수량 80세제곱 미만은 1개, 80세제곱 이상은 2개죠. 그다음에 채수구 65mm 이상의 나사식 결합 금속구, 소요수량하고 채수구, 소요수량이 20에서 41개, 40에서 100 2개, 100 이상은 3개죠. 그 다음에 채수구 설치 위치,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그 다음에 그 소화 용수설비 설치 면제 기준, 유수의 양이 분당 0.8세제곱. 이거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69번 가죠. 자, 69번은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죠. 이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몇 개까지? 50개까지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단 2개 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구역에 25개 이상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이 방수구역, 자,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되고요. 하나의 방수구역 담당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 담당 헤드수 25개 이상. 다음 70번 가죠. 자, 완강기의 최대 하중은 몇 뉴턴 이상인가? 완강기 최대 하중은 1500뉴턴이에요.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답이죠. 자, 그러면 최대 하중이 예를 들어서 뭐 2000이다. 2000뉴턴이다. 그럼 사람이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느냐? 요거 계산하면 1. 뭐 얼마 나오겠죠?
이럴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없애버리는 거예요. 절삭이죠, 절삭. 소수점은 무조건 절삭이 없애버려요. 그래서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강기의 최대 하중 1500. 그래서 최대 사용 하중은 1500 뉴턴 이상의 하중. 그래서 최대 사용자 수는 최대 하중을 1500 뉴턴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1 미만의 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즉 소수점은 무조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71번 가죠. 71번. 자, 71번은 5개소화전이에요. 5개소화전. 각 부분으로부터 호수 접결구까지 이 수평거리. 5개소화전 몇 미터예요? 수평거리. 이건 꼭 암기하세요. 옥내는 25m 이하죠. 옥외는 수평거리 40m죠. 그래서 맞는 답,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5개 소화전 설비의 배관 등의 화재 안전 기준 보면 수평거리 40m 이하, 호수 구경은 65mm의 겉, 65mm 이상이 아니고 딱 65mm의 겉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72번 가죠. 자, 72번은 난방 설비가 없는 교육장소에다가 소화기를 갖다 비치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좋냐. 자, 요 강화액하고 요 분말이 있죠. 요 놈은 사용 온도가 영하 20도씨에서 40도씨까지죠. 나머지 기타는 0도씨 이상 40도씨 이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교육장소의 최저 온도가 영하 15도예요. 그러니까 강화액 아니면 분말. 그래서 요 4번에 분말이 있죠. 분말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소화기의 종류 보면 강화액 소화기하고 분말은 사용 온도 범위가 영하 20도에서 40도. 나머지 그 밖의 것은 0도에서 40도. 그럼 73번 가죠. 자, 73번은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연소할 우려가 있는 요 개구부에는 드렌처 설비를 설치한다는 거죠.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창문이다. 예를 들면 이 개구부죠. 그럼 여기에다가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요 드렌처 헤드를 설치한다는 거죠. 자, 드렌처 헤드 여기는 드렌처 헤드는 개방형이에요. 요거는 개방형. 저 개방형 헤드 요거 2.5m 이내마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개구부 위측에 2.5m 이내마다 한 개 하는 거 맞는 거죠. 자, 여기 제어 밸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어 밸브는 무조건 한 문제씩은 나와요. 매번. 그래서 이건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라는 거.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여기 0.5m 이상이 아니고 이게 0.8m 이상, 1.5m 이하죠. 드렌처 헤드 방수 압력 스프링클러하고 똑같아요. 0.1 MPa 이상. 방수량도 마찬가지죠. 80L/분 이상. 다음 74번 가죠. 자, 74번은 연결 살수 설비죠. 자, 연결 살수 설비. 자, 연소 방지 설비 있죠. 그래서 연결 살수 설비는 전용 헤드의 경우에는 3.7m.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일 경우에는 이건 2.3m죠. 내화구죠. 자, 연소 방지 설비일 경우 전용 이건 2m. 스프링클러 헤드일 경우에는 요거는 1.5m 이하. 자, 보시면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 헤드까지의 요 수평거리죠. 연결 살수 전용일 경우에는 3.7m.
그래서 기역에는 3.7m. 여기 있네요. 자, 니은에는 스프링클러 2.3m죠. 2.3m 똑같네. 기역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만 살수 헤드의 요 부착면하고 요 바닥과의 이거 높이가 몇 미터 이하일 경우, 자 보시면 여기 2.3이 있죠. 당연히 또 2.3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디귿이 맞는 답이죠.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 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건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살수 전용 헤드는 수평거리 3.7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2.3m 이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살수 헤드하고 배관 구경은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배관 구경은 32mm부터 시작하죠. 32, 4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65, 80mm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은 4개에서 5개까지, 6개에서 10개까지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살수 헤드하고 헤드 횟수하고 배관 구경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연소 방지 설비도 똑같아요. 다음 75번 가죠. 자, 75번은 분말 소화 설비인데, 요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최대 몇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요 압력 조정기를 갖다 설치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압력 조정기는 2.5 메가파스칼 이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요 분말 소화 약재에서 요 가압용 가스 용기, 여기는 가압용 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2병 이상의 전자 개방 밸브를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압력 조정기의 조정 압력은 2.5 메가파스칼 이하. 그 다음에 가압용이나 또는 요 축압용 가스를 사용하는 기체는 요 질소가스하고 이산화탄소 2가지죠. 다음 76번 가죠. 자, 76번은 포소화 설비예요.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전,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죠. 보시면 포소화전 방수구 최대 몇 개까지? 5개까지. 5개 이상 설치될 경우에는 5개까지만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방사 압력이 얼마 이상? 차고 주차장 포소화 설비는 0.35 메가파스칼. 그래서 요 기억이 0.35 아니, 요것만 답이죠.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다음 니은은 분당 몇 리터 이상의 포 수용액을 갖다가 방사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요건 300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인데요. 우리가 아까 옥내 포소화전 할 때 약재 양 계산할 때 N 곱하기 약재의 농도에다가 여기다 6,000을 곱했죠. 옥내 포소화전 할 때. 그래서 N은 최대 5개까지 계산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6,000리터라는 것은 분당 300리터씩 해서 20분을 계산해 준 게 6,000리터가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분당 300리터죠. 그래서 20분을 곱하면 6,000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4번이죠. 그래서 호수릴 포방수구나 포소화전 방수구, 그래서 5개 이상 설치되었을 경우는 5개에다가 방수압력은 0.35 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분당 300리터 이상. 그 다음에 한 개 층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여기 230리터죠, 분당. 또 수평거리는 15m 이상.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 다음 77번 가죠. 자, 77번은 CO2 소화 설비에서
요 기동장치의 그 설치 기준이죠. 자, 가스 압력식 기동장치에서 요 기동용 가스 용기, 용적이 여기 3리터가 아니고 몇 리터, 이거 5리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자, 수동식 기동장치는 전역방 출방식에서 있어서 방호 대상물마다. 자, 여러분 전역방 출방식, 그 다음에 국소 방식이 있죠. 그래서 전역은 방호 구역마다 하는 거고요. 국소방 출방식은 방호 대상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역이라는 것은 어떤 방호구역이 정해지면 이게 A구역, B구역이죠. 방호구역마다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하는 거고요. 국소방 출방식은 여기에 물품이 여러 개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 있죠. 그럼 이 위에다가 헤드를 갖다 설치해서 일시적으로 산소의 농도를 줄여서 소화하는 거, 이게 바로 방호 대상물이죠. 물건을 적재해 놓은 거예요. 방호 대상물. 그래서 여기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이라고 하지 않고 방호 구역이라고 해야 되죠. 자,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비상스위치, 이거 맞는 얘기죠. 3번이. 자, 전기식 기동장치 몇 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설치할 경우에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다 요 전자 개방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설치해야 되냐? 이건 5병이 아니고 7병 이상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4번도 틀린 거고, 해서 3번이 답이네요. 자, CO2 소화설비 기동장치 한번 보면은요, 가스 압력식 기동용 가스 용기의 용적은 5리터 이상, 이 압력은 6메가파스칼 이상이죠. 자, 7병 이상 저장용기 개방할 경우에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설치해야 되죠. 자, 여기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 구역,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비상 스위치 설치해야 되죠. 다음 78번 가죠. 자, 78번은 절연류 봉입 변압기죠. 그래서 여러분 물분무 계속 이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특수가연물, 절연류 봉입 변압기, 콘베이어 벨트, 케이블 트레이, 차고 주차장. 그래서 10, 12, 2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절연류 봉입 변압기니까 표준 방사량은 10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물분무 소화설비의 수온의 양, 이 해설은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79번 가죠. 화재 조기 진압용, 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틀린 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창고 내의 선반은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기울기 1000분의 168 맞아요. 돌출 부분은 102mm 초과하면 안 되죠. 4번이 틀린 거죠. 해당 층의 높이가 10m가 아니고 13.7m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자, 80번 가죠. 자, 80번은 제한설비죠. 유입 풍도 및 배출 풍도에 관한 설명인데 맞는 것 찾는 거예요. 자, 유입 풍도 안의 풍속은 여기 25가 아니고 20m/s죠. 자, 배출 풍도는 성면 재료와 같은 내열성의 단열 재료로 유효한 단열 처리. 성면 재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열성 또는 내식성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배출 풍도는 아연 도금 강판을 가장 많이 쓰죠. 아연으로 도금한 요 강판이에요.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죠. 자,
자, 배출 풍도하고 유입 풍도의 아연도금 강판 최소 두께 0.45가 아니고 0.5죠. 최하가. 그 다음에 배출기의 흡입축 15m/s 이하, 배출축 20m/s 이하. 4번이 바로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흡입축, 배출축, 여러분이 음식을 적게 먹고 많이 배출해야 되죠. 그래서 적은 게 15, 많은 게 20이에요. 적게 먹고 많이 배출한다. 그래서 이 15가 배출인지 흡입축인지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적게 먹고 많이 배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출기하고 배출 풍도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이 캔버스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성면 재료는 제외한다는 거. 전동기 부분하고 배풍기 부분은 분리해서 설치. 또 이 배출기의 흡입축 15m/s 이하, 배출축 20m/s 이하. 그다음 여기 배출 풍도의 요 강판 두께죠. 요것도 간혹 한 문제씩은 많이 나와요, 가끔. 그래서 이건 암기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0.5부터 시작하죠. 0.5, 0.6, 그 다음은 0.2씩 증가돼요. 0.8, 1, 1.2가 되죠. 그래서 450, 450에서 750, 750에서 1500, 1500에서 2250, 2250 이상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자, 흡입축 15m/s 이하, 배출축 20m/s 이하, 유입풍도 20m/s 이하.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